한장현 교수의 교통안전 상식. 교통생활 상식을 높이는 시간, 한장현 교수의 교통안전 상식. 행복한 라디오의 친절한 교통 멘토, 자동차 칼럼리스트이자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한장현 교수님에게 교통안전 상식을 배워보는 코너입니다.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며칠 전에 정말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려서요. 네. 그 사고 소식이 계속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눈 내리는 날 근데 그 차를 끌고 나가는 심리는 뭘까요, 사람들의? 젊은 친구들은 눈이 와서 신나서 끌고 다닐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차라도 움직여야 돼서 눈 오는 날도 움직였어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생활이 불가피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셔야 되지만 간혹 이제 눈이 오거나 비가 왔을 때 뭐 걸어 다니기가 좀 귀찮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좀 뭔가 또 추워서 그래서 그런 핑계 때문에 차를 이제 가지고 나오셨다가 곤란한 경우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날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정답이죠? 그럼요.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이 좋고 눈 오는 날은 눈이 특히 뭐 지난 며칠 전같이 많이 심하게 올 경우에는 차를 안 갖고 나오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안전합니다. 네. 눈 많이 내리는 날에는요. 정말 이제 나중에 좀 위험한 상황일 때는 그냥 차를 놓고 오는 것도 정답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뭐 도로 가운데 놓을 수는 없겠지만 안전한 곳에서 차를 세워두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게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네, 항상 이제 그 눈이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차 점검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동액에 관한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예, 사실은 뭐 부동액 얘기를 하기에는 좀 재미도 없어요. 매일 아마 방송 틀면 다 부동액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떻든 뭐 안 할 수 없는 게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하니까요. 네. 자동차 엔진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뭐 휘발유나 디젤을 태워서 그 열을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다 보니까 아주 뜨거워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냉각수라는 걸 이용해서 지켜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부동액이 필요하고요. 네. 부동액이라는 것 자체를 쓰다 보면 만약에 이게 순환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워터펌프라든가 이 냉각라인이 다 망가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냉각수는 신경을 써야 되는데 특히나 겨울철에는 얼지 말라고 부동액이라는 걸 꼭 넣어줘야 되고요. 네. 그러면 부동액은 매해 겨울마다 갈아주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제 메이커에서 출고할 때 나온 거가 이제 권하는 게 이제 5년 10만 킬로 정도까지는 그냥 달린 후에 교환하는 게 원칙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한 번이라도 이제 부동액이 이제 손상이 될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5년 10만 킬로 달린 이후에 부동액을 갈았다든가. 또는 아니면은 아예 뭐 사고가 나서 또는 뭐 그래서 부동액을 물로 보충해줬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보통 2년 4만 킬로 정도의 이제 교환해주라는 게 정비업계 방침이랄까요? 네. 그럼 부동액이 조금 부족하면요. 그냥 부동액을 첨가하면 안 되나요? 부동액을 첨가하면 되는데요. 부동액이라는 게 이제 뭐 우리가 언뜻 얘기할 때 이제 뭐 에틸렌 글리콜 포함해서 마질산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부동액이라는 데는 화학물질이에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얼지 말라고 이제 그 알코올 같은 거 섞어주는데 그것만 섞어주다 보니까 또 이제 산도가 높아져서 부식이 될까봐 부식 방지제, 알칼리성의 부식 방지제도 넣어줘야 되고요. 네. 거기다가 또 이제 그 끓게 되면 거품이 생기면 사실 냉각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거품 방지제도 섞이고 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이 그 부동액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그 독성이 많은 화학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곧바로 엔진에다 넣게 되면은 사실은 그것 자체가 부식을 일으키거나 또는 과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꼭 물하고 섞어주셔야 되는데 보통 자동차 메이커에서 출고될 당시에는 45대 55, 부동액 45에 물 55 정도 썼고요. 저희야 뭐 그런 걸 굳이 따질 수는 없으니까 부동액일 경우에는 뭐 한 6대 4 또는 5대 5로 물을 섞어서 이제 그 사용해라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현재 내 차에 들어간 부동액과 종류가 다른 부동액을 넣게 되면 또 문제가 되거든요. 문제가 생기겠군요. 네, 그래서
항상 그 자체적인 부동액 색깔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부동액 그러면 뭐 그냥 초록색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노란색도 있고요, 분홍색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그 냉각수 양을 맞추면 다 끝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냉각수 양을 맞추게 되면 냉각수 양을 맞추는 건 뭐 그렇다고 제가 라디에이터 캡을 열어서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네. 엔진이 뜨거울 땐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라디에이터 캡하고 연결된 그 냉각수 보충 탱크가 있습니다. 네. 그 탱크를 자세히 보시면 아주 시력이 떨어지는 분 아니시면 네. 거기 보면 밑에는 이제 하한선, 위에는 상한선에서 이제 미니멈, 맥시멈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 사이에 냉각수 보충액이 들어가 있으면 괜찮고요. 그거보다 네. 모자른다면 그때는 보충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냉각수 상태는 그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냉각수 상태는 사실은 이제 차가 이제 엔진이 식었을 때, 네. 그때 엔진의 그 라디에이터 캡을 열어서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그렇지 않고 뭐 냉각수 보충 탱크를 보셔도 되는데 정확한 상태를 보시려면 엔진이 차가운 상태에서 라디에이터 캡을 열고 그 냉각수가 보이거든요. 네. 만약에 그때 안 보이면 냉각수 부족한 거고요. 아, 네. 네. 그런데 냉각수를 봤더니 뭐 예를 들어 거의 맹물에 가깝다. 그러면 그거는 부동액을 반드시 보충해줘야 되는 상태고요. 그렇군요. 네. 네. 그런가 하면 거기 또 녹물이 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럼 부식이 될 거 아니에요? 부식이 지금 냉각계통 안에서 어딘가에서 부식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냉각계통은 전체를 좀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부식된 부분은 심한 경우 교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또 그런가 하면 거기에 또 기름이 둥둥 떠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 경우는 결론은 냉각계통 안에서는 기름이 섞일 데가 없거든요. 그 얘기는 엔진의 그 엔진 헤드 게스킷 같은 데가 다 손상이 와서 네. 그 사이로 엔진 오일이라든가 또는 연료가 섞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반드시 엔진을 점검해 주셔야 되고요. 네. 보통 그럼, 네. 보통 교환할 때 이제 색깔을 봅니다. 네. 색깔을 보는데 그 색깔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노란색 계통도 있고 뭐 그린색, 네, 분홍색, 네, 척색, 네, 네. 이 색깔들이 사실은 거의 형광색 계통이에요. 아, 네. 이 색깔들이 이제 조금 탁해지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녹색 계통이 되고 아니면 분홍색 계통, 노란색 계통이 두드러지겠죠. 네. 이때까지는 화학적인 기능을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런데 여길 지나서 이제 갈색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뭐 심한 경우에는 검게 됩니다. 네. 검게 되는데 이 갈색으로 바뀔 때쯤엔 이건 반드시 부동액을 교환해줘야 된다. 네. 예. 그러면 냉각수 상태는 좋은데 냉각수 양만 부족한 경우에는 그냥 보충만 해도 되나요? 보충만 하셔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비중 6대4나 5대5의 비율도 섞어주시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내 거는 내 차를 봤더니 내 차 부동액은 예쁜 핑크색이네. 그런데 거기다 이제 녹색 계통에 다른 부동액을 섞으면 큰일 나고요. 네. 그 다음에 부동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화학물질이거든요. 네. 결합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랬을 경우엔 부동액의 성격이 달라지거나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같은 종류를 쓰셔야 된다라는 거. 네. 그리고 그거는 염두에 두셔야 되고.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냉각수가 새는 것은 이제 어떻게 알 수 있죠? 네, 냉각수가 원래 새면은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냉각수는 셀 구조가 없어요. 그런데 샌다면 이제 아까 그 냉각수에서 기름이 뛴다고 그랬죠? 네. 그 경우가 이제 헤드 게스킷이 나갔을 때의 문제인데 그럼 엔진룸까지 냉각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큰 고장이겠죠? 네. 그런 다음에 또 거기에서 그냥 라인만 보면 엔진룸 여시면은 사실 많은 분들은 정비를 안 하시기 때문에 깜깜하세요. 잘 모르죠. 네. 예. 엔진 그 라디에이터 캡 주변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푸르스름한 뭐 녹도 아니고 이상한 때가 꼈다, 물때 같은. 네. 그러면 이건 지금 새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뭐 호수에서도 보일 수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그런 걸 유심히 관찰 안 하시려면 차 시동 이제 움직이고 이제 이동하고 나서 차 세우실 때 엔진룸에서 달콤한 냄새가 날 거예요. 네. 요 달콤한 냄새가 부동액이 타는 냄새입니다. 아, 그렇군요. 냄새로 알 수 있군요. 네. 네, 그래서 냄새가 날 경우라면은 이제 부동액이 어디선가 새고 있구나.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액은 화학물질이어서 심한 경우 화재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자가정비로 될 일이 아니고 반드시 정비 공장을 가셔서 네. 냉각계통을 점검 받으셔야 됩니다. 네. 오늘 부동액과 냉각수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아요.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한정현 교수님이셨습니다.